단식 전음사. 저자는 타이완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했고 현재는 위생복리부 다이중병원의 재활학과 교수라고 해. 저자 엄마의 단식 전음사의 시간을 곁에서 함께하면서 전음사의 법률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네. 반세기 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임종했지만 현재는 80%가 요양기관에서 사망한다는 것. 사망하기 전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평균 8년이라고 하네.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를 피한다. 삶의 의미를 잃고 고통만 남았을 때 자주적인 존엄사의 권리는 엄격한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고통 없이 존엄하게 자연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강조하네. 2013년에 출간한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의 저자인 나카무라는 집에서의 전통적인 자연사를 장려했다. 그는 암에 걸려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했다. 주변 정리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암은 원래 아프지 않은 것인데 치료하면서 고통스러워진다고 했는데 저자의 어머니는 척수 손해 실조증 환자, 몸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다가 말기에는 반신불수, 구엄장애, 음식물 섭취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야. 우성유전이기 때문에 삼촌이나 사촌 중에 여럿이 이미 10대 또는 20대에 발병하였다는 것이야. 치료할 약은 없고 재활치료로 악화를 막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1937년생, 어릴 때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집안일을 못한다고 혼이 났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닭대가리같이 멍청하다고 욕을 들으면서 살았다고 해. 남편은 월급을 모두 본인에게 썼고 엄마는 재봉일을 배워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공부시켰다고 해. 마흔이 되면서 요가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평생 이어갔다는 것이야. 요가 친구에게서 주식을 배웠다고 하네. 그래서 원칙 3가지를 만들었다고 해. 생활비로 매수하지 말 것, 빚을 지고 매수하지 말 것, 손해를 봐도 팔지 말고 배당금을 받을 것.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벌면 매년 취약계층과 이재민에게 기부했다고 하네. 엄마는 64세에 진단을 받고 83세까지 집에서 열정적으로 재활을 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서 단식을 통한 자주적인 존엄사를 결정했고 3주간의 점진적인 단식을 실행했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이 눈을 감으셨다고 해. 저자의 아버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늘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나중에 자다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네. 엄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가 남긴 예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해. 아버지는 엄마가 재봉일로 바쁘던 몇 년간은 요리를 담당했고 독서를 좋아했고 글솜씨가 좋았다고 하네. 중풍이 든 후에도 거실에서 20년을 붙박여서 지냈는데 초기에는 서예를 했고 닥치는 대로 독서하는 일은 아버지의 노년에 있어 가장 큰 낙이었다고 해.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책 귀퉁이에 메모도 했다는 것이야.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책을 사다 주는 것으로 효도했다고 해. 아버지는 42이던 2012년 12월 집에서 돌아가셨다네.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덕분에 편안히 가셨다는 것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심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잃어서 간병인과 함께 했던 엄마의 상황을 이야기하네. 환자는 음식을 안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소화 흡수를 못해서 안 먹는다고 해. 일반인들은 임종 전 한동안 음식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아사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나카무라는 생전에 작성한 의향서에 구급차 부르지 않기, 삽관하지 않기, 호흡기 사용하지 않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네.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치매에 걸리기 전에 단식 존엄사를 선택하라고 해. 점진적으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줄여나가면 한 달쯤이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네.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족들의 사랑의 가장 큰 경지라는 것이야. 2019년에 어머니는 평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는 책을 읽고 단식을 선포했다는 것이야. 그 이듬해에 생일 이후로 날을 정했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애에 여한이 없다고 살 만큼 살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야. 단식의 날을 잡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별의 준비를 했다는 것이지 천천히 적응해 갔다고 해. 남동생은 책을 사다 드렸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는 것. 경로에 눈꽃이 떨어지기 전에 라는 책과 하시다 스가코의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를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다고 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손을 놓아야 했다고 하네. 21일 만에 돌아가시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했는데 자연사에 관심을 가진다면 읽어보기를. 어머니가 21일 만에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기본적인 거는 평상시 엄마가 건강했었다고 하네. 유전병 말고는. 개인적으로 생후 장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살아 계실 때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는 것이야. 살아있을 때 감자 하나를 먹는 게 죽고 나서 돼지머리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신 엄마는 모든 장례 절차를 생략하기를 원했고 빈소도 만들지 말고 향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다. 존엄사의 법적 문제,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실제 상황, 어머니의 단식 존엄사 이후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더 많은 책이 나올 것이고 공부도 필요하겠지. 죽음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도 더 많아지기를 바라지. 나부터도 요양기관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연명치료로 몇 년을 지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침실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도록 독서하면서 약자를 위한 기부를 고려하는 분들을 담기를 기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한 모습, 저자의 가족, 특별히 저자의 어머니에게 박수를 보내며 여기까지야.